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은 도시전설에 대해서 읽어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왔던 컨텐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도박묵시록 카이지 설명회인데요. 이게 진짜 우주 명작인데 많은 분들이 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 해드릴 건 아니고 일부에 해당하는 희망의 배 에스푸아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줄거리를 보시고 좀 재밌겠다 싶으면은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진짜 우주 명작이야. 이건 진짜로 다른 나루토, 원피스 그런 만화들도 삶에 좀 약간 대입이 되면서 감동이 오는 부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이 도박묵시록 카이지는 진짜 잠언 같은 말들이에요. 내 삶을 찔러버려.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게 돼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우 지망을 한 지가 한 9년 차가 됐는데 성우 지망을 하게 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애니메이션이. 진짜 너무 미쳤어. 특히나 우리나라 더빙판의 경우에 과거에 투니버스에서 했었고 바둑TV에서 방영이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심야 시간대 했던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고 성우분들 정말 연기력이 대단하신 분들만 다 나오거든요. 현경수 성우님, 신용우 성우님, 손종환 성우님 다 해가지고 진짜로 탑급이다 하시는 분들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실 분이 계신다면은 더빙판으로 보시는 걸 정말 적극 권장드립니다. 일본 원판보다 더빙이 훨씬 나아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선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이토 카이지. 일단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갓 성인이 됐는데 일단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동경으로 상경을 했어. 근데 3년 동안 제대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도 없고 뭘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한다는 게 가끔씩 내기 도박, 갬블링이라고 하죠. 그 정도만 하면서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이제 주인공인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카이지가 살던 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는데 웬 처음 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 같은 거 입고 있고 머리는 좀 까까머리인 게 딱 봐도 뭔가 야쿠자 같이 생겼어.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우리 집에 왔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야쿠자 같이 보이는 사람이 당신이 이토 카이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토 카이지 맞습니다만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 후루아타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지? 이러는 거야. 후루아타가 누구냐면은 카이지가 1년 정도 전쯤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났던 동생이었어. 남자 동생인데 카이지가 그냥 잊고 살 정도로 그냥 조금 옛날엔 친했지만 지금은 전혀 왕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후루아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의 그 야쿠자네 고리 대금업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갔다는 거야. 근데 카이지가 옛날에 그 후루아타라고 하는 남자의 빚 보증을 선 거죠. 보증인으로. 근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래서 카이지도 그랬었지 하는 걸 그때서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루아타라고 하는 동생이 잠수를 탄 거야. 돈을 안 갚고.
그러니까 이 후르아타가 진 빚을 카이지가 대신 갚아야 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후르아타가 빌린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엄청 큰 돈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지가 지금 마땅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야쿠자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저기 죄송하지만 300만 원은 당장 없는데 어쩌면 좋죠? 이러니까 그 야쿠자가 코웃음을 치는 거야. 300만 원? 그거는 원금에 불과하지. 우리 쪽 대출은 월 이자가 20%인데 후루아타가 한 푼도 안 갚고 14개월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불어난 이자를 다 합치면 원리금이 3,840만 원이야. 그러는 거야. 그 야쿠자가 하는 게 뭐 정상적인 일수업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불법 고리 대금업이었죠. 카이지한테 갑자기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빚이 생긴 거죠. 이거를 잠깐 계산해 보니까 월마다 다달이 100만 원씩 갚아도 이자율이 너무 높아. 그래서 거의 11년이 걸려요. 100만 원씩 갚아도. 이제 갓 20살 넘긴 카이지한테는 너무 큰 압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카이지가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야쿠자가 카이지한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야. 사실 말이지, 그 돈을 다 탕감받고 엄청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한데 하면서 살짝 미끼를 던져보는 거죠. 카이지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뭔데요? 하면서 호기심을 보이는 거예요. 카이지가 미끼를 딱 문 거지. 그게 뭐였냐면은 한 달 정도 뒤에 하루미라고 하는 부둣가가 있는데 거기에 큰 초호화 크루즈가 하나 뜬다는 거야. 근데 그 배에는 카이지처럼 이 거액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 타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다는 거지. 거기서 게임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조건이 조금 파격적이에요. 그 배 타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빚은 다 탕감이야. 이러면 솔직히 솔깃하잖아, 솔직히. 그지? 근데 사실 야쿠자 그 사람들이 뭐 자선 사업가들도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하겠어? 응? 언뜻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이제 다 이해타산이 맞물리는 거였어요. 그 초호화 크루즈에는 그 VIP라고 하는 사회 각층에 되게 높으신 분들도 타요. 그들이 뭘 하냐?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 밑바닥 인생들이 서로 자기 목숨 걸고 도박하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희희낙낙 하는 거죠. 그게 이제 VIP들한테는 최고의 여흥거리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참가를 해라 라고 이제 카이지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무슨 게임을 하게 될지는 나도 몰라. 게임은 당일에 가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면 사실 그 배에 안 탑니다. 웬만하면. 근데 카이지는 평상시에 도박을 하는 애였잖아. 갬블링을 조그마하지만 했다고. 약간 자신이 있는 애였어. 기본적으로 도박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10년 동안 100만 원씩 갚을 생각이 없는 거야. 얘는 의지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게다가 빚은 탕감하고 돈을 벌어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카이지가 그 배에 타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렀고요. 하루미 부둣가에 카이지가 가게 됩니다. 그땐 또 밤이에요. 어둑한 밤인데 약속된 장소에 가니까 이 정장 입은 그 진행 요원들, 야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탑승하는 사람들 몸 수색 한 번씩 하고 휴대폰 다 걷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배에다가 태우고 있었어요. 카이지도 그걸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배에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법권 외의 지역으로 배가 출항을 하게 된 거죠. 에스푸아라고 하는 희망이란 뜻을 가진 배가
망망대해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카이지가 그 배에 탔더니 이 배가 워낙이 초호화 크루즈 여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커. 거기에 마찬가지로 엄청 큰 강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플레이어지만 괄호 열고 빚쟁이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카이지처럼 대부분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는 카이지처럼 눈을 번뜩이면서 내가 좀 큰 돈 벌어서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다수는 패배감에 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데 탄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다들 패색이 짙은 얼굴을 가지고 막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진행 요원들이 그 강당에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야. 카트 있죠, 카트. 밀차 그 있잖아. 그거를 막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트에 뭐가 있냐? 10,000엔짜리 지폐가 한 다발이 카트에 가득 실려 있어. 그걸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플레이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 지금부터 돈을 빌려주겠다. 지금 빌리는 돈은 게임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게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도 좋다. 돈은 각자마다 최소 1,000,000원씩 빌려야 되고 최대는 1억까지 빌릴 수 있다. 물론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야. 이자율은 1.5%, 복리는 10분 복리. 자, 지금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금액을 말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 나가는 거지. 아니 왜냐면은 최소 1,000,000원을 빌려야 된대. 사기잖아. 빌리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채무를 지는 시스템인 거지. 물론 아무리 내가 배에 탐으로써 이전에 갖고 있던 빚은 탕감받았다고 하지만 1,000,000원대의 빚을 지고 게다가 복리가 10분 복리입니다. 10분마다 이자가 1.5%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놈들 또 사기치는 거구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역시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리가 없지. 내가 야쿠자 놈들 말 믿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서 다들 막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액인 1억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10분당 이자가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엄청 항의를 하는 거야 이제. 아니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것은 사기구만. 역시 내려야 되겠어. 내려줘. 막 이러면서 엄청 항의를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주최 측에 돈을 가지고 왔던 야쿠자 한 명이 그 말들에 대꾸도 안 해.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예, 그러면은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다들 쉽잖아. 사실은 약간 좀 말려주길 바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쿠자들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기에 오신 거는 모두 여러분의 뜻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셔가지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차근차근 빚을 갚아 나가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니까요. 하면서 내릴 사람 지금 내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정신을 슬슬 차리는 거죠. 이게 불합리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나가서 10년 20년 동안 내가 진 빚을 다시 갚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게 싫어서 이 배에 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을 깨닫고 한 명씩 한 명씩 나가서 돈을 이제 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이제 1,000,000원씩만 빌리는 거야. 1,000,000원씩만. 최소 금액만. 리스크를 지고 싶지가 않으니까 최소 금액인 1,000,000원씩만 빌리고 있던 거죠. 근데 다들 그렇게 1,000,000원씩만 빌리는 상황에서 저 뒤에 어떤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후나이 1억 주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장내가 이제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야. 아니 10분마다 이자가 1.5%씩 오르는데 최대액인 1억을 빌린다고? 하니까 누구야? 이러면서 다들 그 빌린 사람을 보는 거지. 그 사람 이름은 후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카이지가 이제 후나이가 그렇게 1억을 빌리는 걸 보고 자기 뺨을 치는 거야. 왜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도박에서 돈, 자금은 생명이거든. 자금이 없으면요, 확률이 아주 적은 게임이어도 판돈도 못 걸어.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곧 생명이야. 큰 돈 빌리는 게 리스크가 큰 건 맞지. 근데 리스크를 안 걸면 싸울 기회도 없는 거야. 그거를 후나이란 사람이 1억을 빌리는 걸 딱 보니까 카이지가 정신이 빡 드는 거지. 그래서 카이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돈을 뒤이어서 빌립니다. 이토 카이지 1억 하면서 카이지도 1억의 빚을 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돈을 다 빌렸어요. 다음은 이제 어떤 게임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주최 측으로부터 이제 오늘 할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 한 명 한 명씩한테 갈색깔 서류 봉투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봉투. 그거를 2개씩 나눠줘. 플레이어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봉투를 뜯어보는데 첫 번째 봉투에는 별 모양의 배지가 3개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 모양의 봉투에는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12장이 들어있어. 근데 뭔가 하고 싹 봤는데 가위, 바위, 보. 이 손 모양의 카드가 각각 4장씩 총 12장이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쎄하게 오잖아. 오늘 할 게임이 앞만 봐도 가위바위보인 거죠. 게임의 룰이 아주 간단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지금 나눠받은 가위바위보 카드 12장을 이용해서 다른 플레이어랑 그냥 가위바위보를 하면 돼요. 서로 만나가지고 자 카드를 엎어놔. 그리고 하나 둘 셋 뒤집어. 내가 이겼어? 그럼 이기는 거야. 그냥 가위바위보랑 똑같은데 그걸 카드로 하는 거인 거죠. 우선은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는 딜러 앞에서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양측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서로가 표명한 채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만 해야 되고요. 게임에 쓰여진 카드는 전부 주최 측이 회수를 해갑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겼어. 그러면은 그 상대방한테서 별을 하나 뺏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별 배지 3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가슴팍에 차고 있는데 그걸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별 3개를 다 잃었어. 그러면은 게임 오버. 그 상태로 이제 격리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게임 자체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게임을 제한 시간 내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제한 시간 안에 12장의 카드를 다 써야 돼요. 그 제한 시간 안에 카드를 한 장이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사람도 역시 별을 몇 개 가지고 있든 실격패로 해서 그냥 몰수패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플레이어들한테 나눠져 있는 가위바위보 카드의 숫자는 그 전광판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강당 안에 몇 개의 가위바위보 카드가 나눠져 있는지 숫자만 카운팅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별 3개만 유지하면 사는 거야. 그게 끝이야. 너무 심플해. 그러니까 복잡한 룰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위바위보랑 똑같은 룰인 거죠. 근데 카이지가 이걸 딱 보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이건 도박이 아니잖아. 물론 도박이긴 하죠. 확률 게임이니까. 근데 가위바위보는 그냥 운으로 하는 거잖아.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파회법이 없는 거죠.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제 카이지가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포커라든지 다른 머리 쓰는 게임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운빨이다. 야, 어떻게 이겨야 되지? 이러면서 완전 비상이 걸린 거지. 여튼간에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이 게임 설명이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채무자들이 궁금한 거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별을 다 잃게 됐을 때 게임 오버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주최 측에서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해줘요. 그거는 뭐 나중에 되면 알 것이다. 우리는 질문에 답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게임 설명해 주러 온 사람들이지 질문은 일제 받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다 이거야. 뭐 게임 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 뭐 안 알려주겠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럼 돈 빌리라며 그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물어봤는데 그것도 대답을 안 해줘요.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게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장에 다 모였어요.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이 천장에 달려있는 그 카운트다운 하는 시계가 불이 딱 켜져요. 이제 총 4시간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면서 이게 맞나 하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탈락자가 주최 측의 안내를 받고 격리실로 막 끌려가. 왜냐면은 사실 이 가위바위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1분도 안 걸려서 다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탈락자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카이지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다들 자기 인생 걸고 하는 느낌이 아닌 거지. 왜냐? 게임이 만약에 포커야, 룰렛이야 이러면 신중하게 했을 거라고. 근데 게임 자체가 가위바위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이 졌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카이지가 이제 여기가 정상적인 그런 걸로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지금 사고 패턴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한 거지 카이지가. 그렇게 이제 움찔움찔 거리면서 카이지가 어떻게 해야지 좀 게임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카이지 어깨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은 아까 봤던 후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카이지보다 먼저 군자금으로 1억을 빌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이토 카이지지?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카이지가 뭐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하니까 후나이가 이제 야 임마 내 다음으로 1억 빌린 거 너잖아. 그때 내가 눈여겨봤지. 넌 뭘 좀 아는 것 같더라고. 이러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도박에서 군자금이 곧 생명이라는 걸 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도박을 좀 했다는 거거든. 일반인들은 리스크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돈을 크게 빌리질 못해. 도박을 했던 사람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이지가 썩 눈에 들어온 거죠. 얘는 좀 말이 통하겠다 싶으니까. 후나이는 그래서 카이지한테 같은 팀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카이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팀? 아니 이게 뭐 팀을 짤 수 있는 게임이긴 한가 싶은 거죠. 왜냐면 가위바위보잖아. 이거 개인전인데 팀을 짜가지고 뭘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나이가 이제 카이지한테 말을 해주는 거야. 답답한 놈, 카이지 정신 차려. 이 게임에는 필승법이 있어.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이러는 거야. 카이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하지. 일단 물론
상식적으로 가위바위보를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솔깃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무슨 계획인지. 그 후나이라고 하는 사람의 플랜은 이거였어. 이 게임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무조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거지. 자, 이 게임의 목표가 뭐예요? 상대방을 가위바위보로 다 이기는 거야? 아니죠. 별 3개를 게임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거야. 그게 생존 포인트거든? 사람들은 근데 가위바위보를 많이 이기면 좋은 게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난 목숨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후나이가 짠 작전은 별 3개만 유지하는 작전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별 3개를 유지하고 싶어도 이 게임 4시간 동안에 내가 들고 있는 12장의 카드를 다 소모해야 되잖아. 한 장이라도 들고 있으면 내가 진다고. 그러면은 이 카드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별은 유지하면서 카드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팀을 짜는 거야. 딜러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해. 근데 전부 비기는 거야. 내가 주먹 내고 상대방도 주먹 내고 카드를 비기면은 가져가거든요. 주최 측이. 그러면은 카드를 다 없앨 수 있어. 별은 유지하고. 게다가 게임 시작 전에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게 이제 10분 복리라고 했잖아. 그게 4시간 동안 내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카드를 다 털고 별 3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다른 그 별을 제출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플레이한 게임 시간 자체는 10몇 분밖에 안 되니까 이자가 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필승법인 거지. 게다가 난 배 타면서 빚 다 탕감 받았잖아. 그러면은 고작 한 10분, 20분 게임하는 그 시간 동안 생긴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지. 한 200 정도? 나쁘지 않잖아. 야, 카이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미쳤다. 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얘 진짜 천재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사실 후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희망의 배 에스푸아르, 여기에 이제 VIP들이 타가지고 밑바닥 인생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는 그걸 보는 게 한두 해 했던 게 아닌 거야. 얘가 지금 벌써 한 3번째 참가하는 애였던 거야. 그래서 이 묘안을 생각해낼 수 있던 거죠. 그렇게 다시 참가한 사람들을 리피터라고 하는데 이 배에도 리피터가 몇몇 보인다는 거야. 후나이가 보기에. 그래서 네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 게임에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냥 없다고 보면 된다. 차라리 나랑 같이 빨리 팀을 짜가지고 게임 빨리 끝내자. 이게 너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너 같은 초심자한테 너무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먹, 가위, 보 순으로 내서 카드를 다 없애자. 이 플랜을 짜고 딜러 앞으로 가요. 딜러 앞에 가서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속한 대로 주먹 먼저 내고 까고 없애고 다음에 가위 내고 없애고 보 내고 없애고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카이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진짜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지옥의 밑바닥까지 왔는데도 후나이라고 하는 이런 똑똑한 친구를 보내줘가지고 날 살려주시는구나. 야, 난 진짜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게임을 비겨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10회전 차 남은 카드 2장 있는데 딱 깠어요. 깠는데 후나이가 다른 카드를 낸 거야. 분명 주먹, 가위, 보 순으로 내기로 했는데 후나이가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순서를 좀 헷갈린 거지. 그래서 보를 실수로 내버린 거야. 카이지는 주먹을 냈는데. 그래서 이겨버린 거죠, 후나이가. 그래서 후나이가 그거 보고 너무 미안해. 진짜 야, 미안하다 카이지. 내가 순서를 헷갈렸다. 아이, 이번에 내가 져줄 테니까 네가 한 판 이겨. 그러면은 됐지 하면서 일단 카이지 별을 받아와. 그 다음에
아예 카드를 보여줘요. 나 이번에 주먹 낼게. 너가 보자기 내라. 하면서 보여주면서 카드를 딱 엎어놔. 카이지도 처음에 당황했지만 사람이니까 뭐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그러면은 그 보 낼게 하면서 이제 카이지도 보를 뒤집어 놓고 카드를 동시에 딱 까는데 후나이가 가위로 카드를 바꿔낸 거야. 그래서 카이지가 2연패를 하는 거죠. 후나이가 별을 탁 채가 카이지는 별이 하나밖에 없어. 카이지가 이제 어버버버 하는 거야.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버버버야. 정신 나가는 거지. 지금 이거 뭐 하는 그거야? 이러면서 후나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제 후나이가 카이지가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야. 이제 막 잘 먹었다. 게임 잘해라 카이지.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카이지가 이제 뒤따라 가는 거죠, 후나이를. 야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이야기가 다르잖아. 이러니까 후나이가 카이지를 팍 밀치는 거지. 야 임마, 너 정신 아직도 못 차렸어? 너 지금 속은 거야 이 멍청아. 에이, 순진하게 속고만 사니까 이런 배에 타는 거지.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후나이는 여기까지가 계획이었던 거죠. 카이지 같이 쥐뿔도 모르는 애를 하나 잡아가지고 10회전까지 자기 카드를 다 소진시키고 믿음까지 다 준 다음에 2판 남았을 때쯤에 배신 때리는 거. 그게 이제 계획이었던 거야, 후나이에.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고, 리피트를. 카이지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눈 돌아가가지고 너 이 자식 죽여버린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쥐어펴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던 게임 진행 요원들이 와서 카이지를 막아. 왜냐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게임하면서 폭력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제 카이지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어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거의 울면서 읍소를 하는 거야. 아이씨, 이 자식이 나한테 뒤통수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서 막 읍소를 하는데 누가 관심이나 있냐? 약속은 지들끼리 한 거지. 그게 법도 아니고 그냥 뒤통수 맞은 거잖아. 사회는 뭐 안 그래? 당한 놈이 호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행요원이 카이지를 막으면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법칙에 어긋나는 거 없어. 너는 만약에 전쟁터에서 뒤에서 누가 총을 쏜다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냐? 여기 전쟁터야. 몰랐어?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곳이라고. 너 다시 한 번만 쟤 가가지고 후드려 팬다 이러면은 너 이제 퇴실이야. 이러면서 카이지한테 오히려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나이는 털레 가던 길 가고 카이지는 2번 졌으니까 목숨 하나 남았죠. 별 하나.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게 10회전 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카드가 한 장이야. 별 하나. 가위 카드 한 장. 남은 시간 3시간 45분. 아마 이만큼 더 최악일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완전 남겨진 거죠. 그야말로 한 번만 더 지면 지옥행이야. 근데 지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겨도 별이 2개밖에 없고 카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카이지가 놓여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소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약간 좀 후미진 곳에. 거기 앉아. 거기 앉아서 한 2-30분 정도 머리를 식히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야. 후나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남한테 걸고 있었구나. 그냥 10분 정도 대화 나눈 거 가지고 내 인생을 남한테 다 의탁했던 거야. 이러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후나이한테 속은 거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카이지가 여태까지 20 몇 년 동안의 삶을 살았는데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후나이한테서 그게 이제 촉발이 됐을 뿐,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또 후나이한테 내 인생을 또 의탁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든 거야.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카이지가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이겨서 이 지옥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이지는 야수의 마음가짐을 갖고 게임을 이어나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게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찬찬히 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남자를 한 명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루아타였어. 후루아타 누구예요? 카이지한테 빚 보증 쓰고 도망가가지고 카이지가 빚을 안게 된 장본인이잖아. 얘가 이제 배에 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카이지가 딱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바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천히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이제 후루아타가 게임을 하다가 말고 어떤 곳으로 가는데 약간 휴게실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플레이어들 휴게실? 잠깐 쉴 수 있는 흡연장 같은 느낌의 휴게실이 있었어. 거길로 가는 거야, 후루아타가. 카이지가 이제 그걸 보고 옳거니 너 딱 대라 이러면서 따라 들어가는데, 그 휴게실이라고 하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이러면서 울고 있어. 왜냐? 다 카이지 같은 놈들인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어. 별이 하나밖에 없어. 한 판만 더 하면 내가 져. 그 상태에서 밖에 게임장에 있으면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까 임시 거처처럼 잠깐 눈을 피해서 구석진 곳으로 가는 게 다 거기였던 거야. 그래서 엄청 많은 우글우글한 패배자들이 다 거기서 울고 있는 거야, 다. 막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야. 후루아타 그놈도 그 방에 들어가더니 구석 어딘가에 쭈그려 앉아서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야. 카이지가 그걸 보니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아휴, 저놈도 나랑 똑같구만, 이 생각이 드니까 화가 오히려 누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카이지가 이제 후루아타 앞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탁 치면서 야, 후루아타 이렇게 말 거니까 후루아타가 보자마자 울다가 카이지 형,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하면서 막 바로 도계자를 박는 거야. 바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카이지가 말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그냥 후루아타 손목 딱 잡고 그냥 끌고 나가는 거야. 야, 옛날 얘기 집어치워. 여기까지 온 이상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 아니야? 이러면서 채가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 이 패배자들의 그 기운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점염당한다. 나와서 일단 얘기하자 해가지고 후루아타를 아까 카이지가 앉아있던 소파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절망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겨야 된다. 팀을 맺자. 이렇게 이제 후루아타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후루아타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어. 카이지한테 너무 고맙죠. 심지어는 자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나랑 같이 팀을 하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후루아타는 지금 별이 하나 남고 카드가 4장이 있었어. 카이지는 별이 하나고 카드가 1장 있었죠. 둘이 합쳐서 별 2개, 카드 5장이었어. 그래서 이 남아있는 카드가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이 카이지가 보 1장인가? 그러고 후루아타가 가위 4장이었어. 그래서 바위가 없는 카드, 그 조합인데 이걸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카이지가 머리를 짜다가 일단 한 명을 더 구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왜냐? 지금 우리 별 가지고 있는 개수가 너무 없다 이거야. 이 상태에서는 그냥 한 판 한 판이 너무 치명타니까 최소 별이 2개 있는 사람, 한 번 정도의 기회를 더 얻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싶은 거야. 그래서 카이지가 후루아타한테 시킵니다. 야, 너 아까 갔던 그 휴게실 가가지고 사람 하나 구해와라. 근데 누구냐면은 별은 2개인데 카드가 한 장도 없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가서 찾아와. 해서 후루아타가 갔다 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 안도라고 하는 녀석이었는데 뭐 속임수에 당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카드는 한 장도 없고 별만 2개가 있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걔를 모아가지고 카이지가 이제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안도랑 후루아타 둘을 데려놓고 이제 카이지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우리는 3명이 아니야. 1명이다. 운명 공동체로서 1명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총 별이 그럼 4개고요. 카드가 5장, 가위 4장에 보 하나. 돈은 다 합치면 1억 4천만 원이 있었어. 지금부터 우리는 무조건 이기기만 해야 된다. 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 게임이 언뜻 봤을 때는 운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지금 퇴로가 없기 때문에 운에다 걸면 안 된다 이거야.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기는 게임만 하자. 그 방법이 뭔진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다들 각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카이지가 이제 일단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카이지가 가는데 후루아타가 뒤따라서 화장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변기에서 각자 볼일을 보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 형님 그래도 이런 데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막 이러면서 후루아타가 말을 하는데 걔가 이제 카드를 소변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는 거야. 카이지가 보기엔 너무 못마땅한 거죠. 야, 후루아타. 그 카드 임마 우리 목숨만큼이나 귀한 건데 그렇게 막 놓으면 되겠냐? 여기 완전 무법지대야. 하면서 카드를 딱 봤는데 카드가 4장이야. 한 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카이지가 딱 보고 야 임마 너 왜 카드가 4장이야? 그러니까 후루아타가 아 이거 한 장은 안도가 갖고 있고 싶다고 하길래 줬는데요? 그러는 거야. 카이지가 이제 그래서 야 이 새끼야 걔 지금 별이 2개인데 한 판만 이기면 별이 3장이 될 수도 있는 앤데 걔한테 카드를 그냥 주면 어떡하냐. 당장 가서 찾아와 했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막 게임장으로 달려가요. 근데 마침 아니나 다를까 안도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 심지어 그 게임에서 졌어. 그러니까 안도 이 자식은 별 잃고 카드 하나 잃고 그냥 손해만 끼친 거야 이 팀에. 게다가 안도가 들고 간 그 패가 하필이면 보였어. 그 팀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다른 패가 보였잖아요. 가위 4장, 보 1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보를 잃어버렸네? 그럼 우리 남은 건 이제 별 3개에 돈 1억 4천, 카드 4장, 가위 4장 뿐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야.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나 싶었는데 더 안 좋아진 거죠. 근데 후루아타가 그걸 보고 이제 엄청 화를 내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카드 없어가지고 우리가 걷어준 게 그게 무슨 호구로 보이냐 우리가? 이러면서 형님 이 새끼 이거 탈퇴시키죠? 했는데 카이지가 이제 아니야 됐어 그냥 둬라 이러는 거야. 저 안도가 그걸 보고 막 울면서 막 말을 해요. 아이 형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죄송해요. 막 이런단 말이야. 카이지가 이제 그 안도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말을 하죠. 닥쳐. 왜냐 안도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위바위보의 단계가
카드를 픽해서 세트하고 오픈해서 하는 단계였거든요. 세트 단계에서는 게임을 멈출 수가 있었어. 근데 걔가 세트 단계 전에 게임을 멈출 수 있었는데 안 멈춘 거야. 카이지랑 후루하타가 자기를 엄청 부르는 걸 듣고 있었는데 그냥 게임 무시하고 한 거지. 내가 너 게임 멈출 수 있는 거 다 봤지만 그냥 봐주는 거야. 변명하지 마. 내가 널 봐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팀이 분열이 되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실책 같은 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안도, 너는 앞으로 정말 잘하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용서해줘요. 그게 미쳤잖아. 카이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에 안도와 후라타가 이제 엉엉 우는 거죠. 근데 카이지도 마찬가지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카드가 가위 4장이잖아. 이걸로 어떻게 이길 건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헛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거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안도랑 후루하타한테 시키는 거야. 야, 안도, 후루하타, 지금 당장 게임장 돌면서 손에 9장의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9장이 들고 있는 사람이 게임을 그 자리에서 2판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카드를 2장 소모해서 7장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카드가 7장이 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9장인 상태에서 가위랑 바위를 한 번씩 내서 지금 자신의 카드가 7장이 된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야. 근데 뭐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잖아. 납득이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는데 카이지가 이제 야 임마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찾아와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뛰어갔더니 후루하타가 한 명 찾았어. 9장 갖고 있다가 방금 주먹이랑 가위를 내서 7장만 남은 애를 찾은 거야. 그래서 카이지가 그 사람한테 곧장 갑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카이지가 가서 싸운다고 해도 어떻게 이긴다고 하는 걸까? 가위가 4장밖에 없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카이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카이지가 지금 카드를 4장 들고 있었어. 가위 카드 4장을. 근데 그걸 보면서 확률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잖아. 그죠? 왜? 왜 절망적이야? 가위바위보는 확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위를 4장 다 내도 이길 수 있긴 해. 가위를 연속으로 4장 내서 전부 이길 확률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변수의 게임이기 때문에 매판이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33.3%예요. 가위 4장을 갖고 이기는 확률이나 가위, 바위, 보 3장을 균등하게 갖고 있다가 이기는 확률이나 똑같다는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지는 가위 4장을 갖고 있었을 때 왜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했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패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위, 바위, 보 한 장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랑 게임을 하는 거랑 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하는 거랑 승률 자체는 똑같아. 근데 어쩐지 가위, 바위, 보를 한 장씩 갖고 있으면 내가 그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카이지의 주장은 그거였던 거야. 나부터도 지금 이 패를 갖고 불리하다고 생각했잖아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패를 낼 때 웬만하면 밸런스를 깨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미친놈이
가위바위보를 12장 갖고 있으면 보만 4장 연속 낼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야. 웬만하면 가위 한 번 썼어? 그러면 다음엔 보 한 번, 다음에는 바위 한 번,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썼을 거란 거지. 나한테 기회가 마치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방금까지 9장을 갖고 있던 사람은 바위 3장, 가위 3장, 보 3장,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놨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카이지가 봤을 때,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9장에서 7장이 될 때 2장을 썼는데 한 번은 가위, 한 번은 바위를 냈다. 그러면 그 사람 패는 가위 2장, 바위 2장, 보가 3장, 이렇게 남아있겠지. 그 7장이. 그러면 카이지랑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확률상 보가 3장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를 낼 확률이 있다 라고 카이지가 본 거야. 사실 이렇게 안 흘러갈 수도 있어. 게임 자체랑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카이지가 이 게임을 파회하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지가 그 7장 남은 사람이랑 게임을 한 판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이깁니다. 그래서 3명이 얼싸안고 막 기뻐하는 거야. 자, 이겼다 하면서 형님 최고예요 이러면서 막 얼싸안고 막 기뻐하는 거야. 상대방은 조금 당황했지만 뭐 상관없어, 어차피 한 판 칠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제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은 별이 많았어요. 별이 한 5개 있는 사람이었어. 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카이지가 그 사람을 딱 부르는 거야. 잠깐, 나랑 한 판만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후루아타랑 안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왜 이해가 안 가? 방금 한 판 이겼잖아. 카이지의 계산법이 맞으면 지금 저 사람은 6장이 있어요. 가위 2장, 바위 2장, 보 2장이란 말이야. 그럼 밸런스가 딱 맞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든지 낼 수 있어. 굳이 보를 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한 판 더 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카이지가 야, 시끄러워. 난 지금 게임 해야 돼. 카이지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후루아타랑 안도가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한 판 더 합니다. 가위, 바위, 보 했는데 카이지가 이번에는 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그걸 보고 자식, 그러게 한 판 이겼을 때 시비 털지 말고 갔었어야지 했는데 상대방이 딱 가다가 퍼뜩 뭐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뒤돌아보고 카이지를 다시 불러요. 야, 한 판 더 하자. 이번엔 상대방이 한 판 더 하자고 한 거지. 그걸 보고 이제 후루아타랑 안도가 정신 나가는 거야. 카이지가 한 판 더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판 더 하면 이제 나락이야, 얘는 이제. 그래서 아, 형 진짜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요. 막 이러면서 막 말린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지가 눈빛이 뭔가 불타, 애가. 좋아, 승부를 받아들이지 하면서 해. 카이지가 남은 게 이제 가위가 2장이거든요. 근데 운에 맡겨도 정도껏이지. 이게 어떻게 이기겠어, 이걸로. 말이 안 돼. 안도랑 후루아타 반응이 똑같아요. 카이지 저 형이 한 판 이겼다고 지금 본전 찾으려고 저런다. 정신 나갔다 지금.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고 있는데 카이지가 첫 판을 딱 이기는 거야. 그래서 뭐야? 카이지가 딱 이긴 다음에 됐지? 나 이제 간다. 이러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졌던 방금 그 상대가 오히려 카이지를 막 붙잡는 거야. 잠깐만, 한 판만 더 해. 이러면서. 그래서 카이지가 자식, 그래 한 판 더 하지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 판 더 이겨. 카이지가 총 3번을 이긴 거죠. 가위만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첫 판 이기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밸런스파가 아닐 수도 있어. 보가 3장이든 가위가 2장이든 그냥 가위 4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리스크를 그냥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를 낸 걸 딱 보고 카이지가 확신을 한 거지. 아, 이 사람 밸런스파다. 밸런스 유지하는 거에 칼 같은 사람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든 거지. 그래서 첫 판 이긴 거는 미끼에 가까운 거였어. 두 번째 판 지기로 마음 먹고 들어간 거야. 왜냐? 자, 지금부터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 상대방이 7장이었죠. 가위 2, 바위 2, 보 셋. 카이지는 그때도 가위가 4장이었어. 첫 판을 했는데 카이지가 이겼습니다. 가위를 내서 보를 이겼죠. 상대방은 이제 밸런스가 맞아요. 가위, 바위, 보 2장씩 있단 말이야. 카이지는 여전히 가위만 3장이죠. 또 냈지. 이번에 상대방이 주먹을 내면서 카이지의 가위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제 드는 생각이 뭐야? 상대방이 카이지가 처음 왔을 때 나한테 4장을 갖고 있었잖아. 4장을. 근데 가위를 2장 냈네? 지금 2장 남았네? 그럼 저게 뭐겠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카이지가 가위를 4장 갖고 올 리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같은 사람이라면 가위 1장, 바위 1장, 보 1장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 1장은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유분의 카드겠지. 나처럼. 내가 가위 2, 바위 2, 보 3이었던 것처럼 쟤도 가위, 바위, 보 1장씩 있고 여분의 카드가 1장 더 있나 보다. 이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방금 2판 싸웠는데 카이지가 가위를 2장 냈잖아. 그럼 남은 카드가 뭐겠어? 바위 아니면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카이지랑 2판을 싸워서 보만 내면 돼. 보만 내면. 왜냐? 카이지의 카드는 주먹 아니면 보일 거거든. 나는 보만 내면 이기든지 비기든지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얘가 연이어서 보를 2번 낸 거야. 카이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가위만 4장 있는 걸로도 상대방을 이겼던 거죠. 그런 사람만 일부러 찾았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여기까지가 카이지의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카이지가 총 3판을 연이어서 이깁니다. 카드를 모두 털고 별은 5개를 가지고 있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 3명이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명당 별이 3개씩 총 9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별이 아직도 4개가 모자란 상황이었죠. 조금 상황이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아까보단 나아. 아깐 진짜 심각했잖아. 근데 그거보단 낫거든요.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처음 빌렸던 돈 있잖아요. 돈으로 별을 살 수 있어. 주최 측에선 말하지 않았지만 사지 말라는 법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물론 부르는 게 값이겠지만 그럴수록 카이진 유리하죠. 1억을 빌렸으니까. 어쨌든 별을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카드, 양도를 받을 수 있어. 만약에 별이 3개 있는 사람인데 카드가 한 5장 남았어. 이 사람은 카드만 없애고 싶잖아. 별은 그대로 유지하고. 게임하면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가서 카이지가 야, 내가 네 카드 돈 주고 살게. 이러면은 안 팔겠냐고. 이런 식이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별만 5개 있는 상태였지만 돈으로 별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카드도 살 수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장내 분위기가 약간 웅성웅성해져요. 뭐냐, 어떤 한 남자가 그 진행 요원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퇴실 조치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손에 카드가 없어. 그리고 가슴팍에 별이 3개야. 아니, 별이 3개고 카드도 없는데 퇴실을 왜 당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던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진행 요원이
끌고 가다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끌려가는 이 사람 화장실에다가 자신의 남은 카드를 찢어서 버리는 걸 걸려서 지금 퇴소 조치 당하는 거다. 분명히 처음에 말했다. 카드를 임의로 파기하면 즉각 퇴실이라고 하면서 경고를 한 번 더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카이지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안도랑 후라탄한테 말하는 거지. 야, 봐봐라. 사람들 지금 모른다. 카드를 없애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만 지금 알고 있어. 양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만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 지금 카드를 남들한테 사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현황판을 보면은 가위랑 바위랑 보 개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남아있는 카드가 389장이었고 별은 197개가 남아있었어. 근데 카이지가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어쩌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필승법이 떠오른 거지. 그게 뭐냐? 전광판에 남아있는 숫자 있잖아, 숫자.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이 게임장 안에 돌아다니는 패의 숫자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카이지가 지금 3인조가 게임장을 돌면서 카드를 인도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양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은 아직 양도를 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이 상태에서 카드를 특정 카드만 모으는 거야. 특정 카드만. 그러면 내가 몇 장 가지고 있는지가 나는 알죠. 전광판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카드를 독점했는지 아닌지를 전광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먹 카드를 독점한다. 그러면은 주먹을 독점하고 나머지 주먹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카드들을 계속 없애. 우리가 뭐 양도 받아가지고 비겨서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깎아나가면 밖에 돌아다니는 카드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를테면 가위만 남는다든지. 그러면 바위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가 나가면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카이지가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바위 카드를 독점하자. 이런 필승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누가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몰래 진행을 하는 거야. 당장 거의 이겨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애들한테만 가가지고 혹시 바위 카드 남는 거 없느냐.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은 윈윈이잖아. 나는 카드가 없으면 좋겠는데 얘가 카드를 돈 주고 사겠대. 이러면 안 팔 이유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당장 이 게임에 더 이상 참여 안 할 사람들만 골라서 바위를 사요. 그럼 이점이 뭐냐? 이 정보가 안 새어나가지. 누가 카드를 사고 있다는 정보를 더 이상 퍼뜨리지 않으면서 바위 카드를 모을 수 있던 거야.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바위 카드만 야금야금 몰래 30장을 모아요.